안녕하십니까. 때문에 핵심 종목 분석 19번째, 벌써 19번째 시간이군요. 오늘은 코나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저희 애청자, 구독자들이 많이 늘으셨는데, 금요일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매지원 하 대표님 덕분에 23% 수익 났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그동안 18개 내용들을 보시면 다 핵심 내용들입니다. 제가 낸더 플래시, 삼성이 낸더 플래시 투자 시작했다는 얘기 나왔을 때 바로 제가 낸더 플래시 핵심주로 PSK, 테스 제가 설명해서 올렸죠.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장비 잘 모릅니다. 낸드 플래시 관련주가 뭔지, D램 관련주가 뭔지, 뭐 전공정이 뭔지 후공정이 뭔지 다 개인 투자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련주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 또 지난번에도 보면 그외 저기 매지원 같은 경우도 내용이 뭐 하는 회사, 저희는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애청자분들은 뭐 하는지 알고 매매를 하시죠. 매전에 하 대표가 유디나 필이 이 얼리 액세스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게 1월까지 된다면 큰 재료가 될 수 있다. 뭐 하는 2만 안팎에 움직일 종목이다. 뭐 이런 종목 그러면서 EAP가 되면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설명을 제가 다 드렸고 유대나 필이 뭔지도 제가 설명드렸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외 매드팩도 같은 경우도 제가 이미 앞서서 뭐 방송들 다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는 회사인지도 설명드렸고 그래서 공모가 밑에 움직일 주식은 아니다 이런 말씀도 또 분석해 드렸는데 뭐 공모가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유료 회원님도 재미를 봤습니다만 짭짤한 이익들이 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린 딴 얘기 아니라 결국 이렇게 주가 올라가는 이유들은 다 뭡니까? 기업의 내용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가지고 별 얘기 안 하는 이유도 기업이 여러분의 만약에 지인이 예를 들어서 엊그제 이제 어느 분이 말씀을 저희 애청자분 말씀하셨는데 아는 분이 ICD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지금 너무 바쁘대요. ICD 다니는 제가 이것도 이미 회사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애칭하는 애처 만드는 회사라고 너무 바쁘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면 내 아들이 지금 어느 회사를 다니는데 엄청 바쁘다. 그럼 그 주식 안 사겠습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힘은 미래에 이 회사가 잘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를 짜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뭡니까? 기업 내용을 알아야 뭘 뭐 우리가 좀 편히 좀 저속합니다만 똥인지 된자인지 구별할 거 아닙니까? 이거 차트 흐름만 봐서는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자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기업 내용을 꼭 공부를 저랑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코나 아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 주가가 참 좋죠. 바닷가에 우머리 하나 들었는데 과연 이 주식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자, 제 카페 아시죠? 네,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제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시황도 예측을 하고 장중 속보도 드리고 종목 리포트 이게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자, 쭉 이렇게 하는데 자, 코나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코나이 조금 키울까요? 자, 코나이는요. 야, 이 회사 고생했군요. 지난 2017년 뭐 이때부터 고생을 드립다 했습니다. 이거 이 망하는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올 2009년 19년 상반기부터 뭔가 달라지고 3분기는 영업이익도 나고 뭐가 많이 달라졌네요. 자본금 사이즈도 78억이면 괜찮습니다. 자, 제가 긍정적 의견을 냈는데 뭐 하는 회사인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신용카드만 신용카드에 다 IC 칩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 신용카드도 있고 교통카드도 있고 전부 다 IC 칩이 다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근데 이 회사의 또 다른 거는 뭡니까? 운영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오퍼레이션 시스템. OS는 아시죠? 우리 컴퓨터 윈도우가 OS 아닙니까? 이런 거죠. 컴퓨터의 윈도우나 크롬 이런 것들이다. 이 회사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만드는 게 아니고
컴퓨터만 만드는 게 아니고 윈도우까지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3분기에 영업이익, 3분기에 매출도 의미있게 증가 300억, 330억 되면서 영업이익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될 건가? 이게 지금 딱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뭐 하는 회사냐? 자, IC 칩 들어가는 카드 다 만들죠. 신용카드가 대부분이죠. 금융구조, 신용카드, 뭐 은행의 증권카드, 은행카드 전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통신의 유심화 이런 것도 다 이런 데서 하는군요. 그 다음에 코나카드는 뭐냐면 코나아이가 조금 한번 욕심을 부려봤습니다. 코나아이가 우리 개인하고 일종의 선불카드죠. 체크카드, 선불카드의 형식의 체크카드를 해서 개인 유저들을 모아서 체크카드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요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제 판단은. 그런데 지금 일이 난 게 이 지역 화폐 카드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코나이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과 그 다음에 지역민 간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 선거를. 앞에는 코나이가 직접 했는데 이제는 그거 안 하고 코나 카드의 시스템만 결국 이게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놓으세요. 당신들 여기 우리 걸 써가지고 당신들 이용하세요 하니까 결제에 따라 수수료 같은 거 받겠죠. 설치 시스템도 설치하면서 비용도 받겠지만 그래서 지금 핵심은 요겁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캐시카우 그냥 하는 일들이고 다만 여기 보실 때 앞으로 지문인식카드 앞으로 IC카드 신용카드에 지문이 이제 등장합니다.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범 서비스 중입니다. 지문인식카드가 본격화된다 하면 코나아이를 무조건 일단 사셔야 되고요. 지역화폐 요거 밑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역화폐 올 하반기에 이제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하는 게 지역화폐라고 표현하니까 좀 웃기지만 우리의 지역사랑 상품권 있죠. 이미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거 활성화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상품권을. 지역경제, 골목경제 활성화한다고. 그건 뭐 했습니까? 종이로 했죠, 종이. 문화상품권처럼. 아니면 QR코드. 다 실패했죠. 종이는 뭐 당연히 안 쓰고요. QR코드 제로페이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실패란 표현 좀 죄송합니다. 별로 활성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제로페이가 활성화 안 됩니까? 결정적인 게 가맹점을 모아야 됩니다. 이거 누가 모아줍니까? 공무원이 가서 모으나요? 자, 우리가 그 한국정보통신이나 아니면 KG 이니시스 같은 회사를 보면 여러분 벤 업체라고 벤 사업을 한다. 이게 뭡니까? 뭐 밸류 에디드 뭐 이런 건데 이게 솔직히 말 뭐냐면 우리 가맹점과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 사이에 이거 일해주는 대가를 받는 회사입니다. 가맹점도 모으고 가맹점 가서 단말기도 설치하고 뭐 가맹점에서는 고객이 이제 결제를 하면 벤사에 먼저 왔다가 신용카드 갔다가 신용카드에서 결제해주면 다시 해주고 신용 뭐 전표 처리도 해주고 이런 잡다한 일을 해주는 그러면서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가 수수료를 받는 중에 일부를 벤 수수료를 지급받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제로페이는 수수료가 없으니까 누가 이 벤 역할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가맹점이 별로 없죠. 가맹점 확보가 어려워지죠. 결국 뭐냐면 이 일들은 뭐냐 쓰는 사람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이 일은 쓰는 사람이 일단 편리하고 봐야지 뭐 수수료가 없고 이런 건 좋으나 쓰는 사람이 불편함이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코나 플랫폼의 장점은 뭐냐 IC 칩이라 그랬잖아. IC 카드를 쓰는 데는 다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죠. OS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가맹점 확보할 필요가 없죠. 원래 IC카드 기존의 신용카드망을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뭡니까 종이처럼 종이 쪼가리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죠. 기존에 우리 카드가 익숙한데 카드를 쓰면 종이 이런 것들은 뭐였죠? 사전에 5%
7% 심하면 10%까지 사전에 할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만 원짜리 지역사랑 상품권은 9,500원 주면 살 수 있죠. 사전에 할인 받아서 사서 이걸로 만 원어치 사는 이런 일인데 불편해서 안 썼지만 이거는 사후에 주는 겁니다. 쓰면 5% 이런 또 캐시백을 해주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캐시백에 익숙하잖아요. 오, 썼더니 캐시백도 많이 쌓여. 5%는 쌓여줘. 오, 이거 좋네.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 활성 상품권 형태에서 그게 지역 화폐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 결국 플랫폼의 성이다. 플랫폼. 지금까지 QR코드나 종이 이런 거는 실패를 했는데 이 IC 카드 기반의 코나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성공을 했구나. 결국 플랫폼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럼 또 왜 인천입니까? 왜 인천 경기가 이렇게 먼저 시끄럽습니까? 인천은요, 시민들이 서울 가서 전철 타고 서울 가서 써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안 쓰고 인천 지역 내 인천 경제 힘들거든요. 빈집도 인천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곳인데, 지역민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봤더니 골목 상권이 활성화된 겁니다. 그래서 급속히 이렇게 가입자도 늘면서 대성공을 단수 한 7천억도 이거 되겠어 했는데 10월 중순에 이미 1조 누적 결제 1조 1천억 돌파하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그러니까 불이 나게 올해 말까지는 우리 캐시백도 좀 줄일게요. 예산이 없어요. 그 다음에 부평에 하려는 거 부평은 내년에 좀 하세요니까 부평 분들이 짜증내고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이 말이 결국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 뭐 지자체가 골병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미 사전에 우리 지역 상품권은 5%에서 7% 할인해 줬잖아요. 사전에 해준 걸 캐시백으로 한 건데 뭐 별 다른 것도 없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경제가 어려우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세금을 막 깎아줍니다. 사후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역 상권이 살아나면 뭡니까? 세수가 증대되잖아요. 실제로 지자체들은 플러스가 크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가 증대돼서 어차피 깎아줬던 것들인데 이 깎아줘봐야 덕도 안 됐던 것들인데 긍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는 일부 언론이나 기사가 나기도 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인천은요 2020년 더 합니다. 결제금을 3조 7천억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준비하겠습니다. 새해는 더 벼르고 있습니다. 인천은. 왜? 서울 지역에 너무 뺏기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자, 그러니까 정부도요. 지역화폐 활성화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경제,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그래서 예산안 시정에서 요거는 직접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냥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했고 나오자마자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이제 말하는 지역화폐입니다. 규모를 3조 올해는 대폭 늘리겠다. 그동안요 지역 예산 해봐야 2010년 13천억 뭐 해봐야 쓰지도 되지 활성화가 되지를 않았는데 작년에 드디어 코나 플랫폼을 쓰면서 8월까지만 해도 1조 6천억 나오고 연말까지 올해 말까지 한 2조 2천억 성공을 거두고 이게 골목 상권 왜냐하면 이마트 이런 데는 결제가 안 됩니다. 연 매출 10억 이상인 곳은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해서 인천이 제일 많죠.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 화폐 활성화는 지역 경제를 소상공인들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나서 2020년에는 더 활성화된다. 근데 지난번에 울산에서요. 울산이 지금 뭐 했냐면 QR코드 기반의 지역 화폐를 지난 그 하반기에 도입했다가 시민들 요걸 또 바가지 먹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 코나 카드의 핵심은 이 코나 플랫폼 IC 카드 기반의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래서 새해는 더 큰
좋은 상황이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강릉도 늘고. 자, 지문 인식 카드 제가 말씀드렸다. 앞으로 지문 인식 카드 본 서비스 한다. 비자가 한다. 그러면 코나 카드를 그냥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마트 카드는 원래 칩은 당연히 이 시스템 반도체 이런 걸 이제 시스템 반도체 따르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하는 거죠. 이건 삼성전자 이 시스템 반도체 하는 회사들이 만드는 거고 카드 제작하고 운영 체계 기술 코나 카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나가 하는 스마트 카드 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은행 신용카드, 은행 카드 다 그런 것들 통신용 유심 그다음에 그 교통카드 이런 거 IC가 들어간 거는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 국내뿐만 아니고 이 회사는 글로벌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본 NTT도 있고요. KT, U 플러스 당연하고. 자, 그리고 자, 또 우리 대주주께서 참 주식 좋아합니다. 지분을 계속 늘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도 좋죠. 그래서 자기 자사주도 한 4% 가지고 있다. 이런 자세도 좋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 3분기에 흑자가 나기 시작했는데 자, 이 흑자 요인은 흑자 전환의 요인은 앞에는 뭐죠?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난 거는 직접 소비자와 해보겠다 해서 코나 카드를 선불 카드를 직접 했다가 여기서 마케팅비 들고 많이 들어서 적자가 났었는데 이제는 그 부분 대폭 줄이고 뭡니까 이제 여기 인천부터 시작해서 지역 화폐 가서 이게 플랫폼으로 성공을 하면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 회사가 잘 되는 핵심 요인은 요거죠. 지역 화폐가 얼마나 활성화될 것인가. 근데 아직도 사실은 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역 화폐가 뭔지도 모르고 올 하반기에 인천에서 막 지역 화폐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무슨 야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사업이다. 하는 걸 아시면 당연히 4분기도 좋고 새해는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플랫폼 사업은 뭐죠? 말 그대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인 고정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고정비가 있어서 매출이 어느 정도 BEP만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익률이 확 늘죠. 그래서 활성화되는 거 좋은데 최근에 나온 얘기를 한번 보면요. 자, 큰 데는 시스템을 직접 갖추지만 지방의 지자체 작은 군 단위 이런 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들을 위해서는 카드형 지역통합 앱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전남 영광, 강원 영월 출시되고 경북 의성, 충북 음성군도 계약을 한다. 당연히 지자체들은 이런 거 하고 싶죠. 말씀드렸듯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찍이 없던 모델이라서 이건 프리미엄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합니까? 제가 볼 때는 첫째는 지난번에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일부 의원님이 지역 화폐를 잘 모르시고, 야, 왜 인천의 지역 화폐는 왜 인천만 쓰게 만들었어?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좀 지역 카드가 위축되지 않을까. 또 이 음봉은 뭐냐면 인천에서 3%로 할인폭을 캐시백을 줄이니까 이제 지역 화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결국 이해 부족이다. 조금 심한 표현에서 무식해서 몰라서 그런 겁니다. 3% 할인은 왜 그랬죠? 너무 잘 돼서 예산이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예산이 없어서 줄인 거고 2020년부터는 또 예산을 지금 3배로 확충해서 새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의 이해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다시 올라갈 건데 자, 그동안 주가 하락은 뭡니까? 수급이 별로 안 좋았었습니다. 보시면 계속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팔았죠.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팔면서 그 매물을 특별히 그렇다고 기관이 사지는 않으니까 이 매물을
견디지 못한 거죠. 소화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는데, 자, 그래서 이 주식이 돌아서는 핵심은 일단 외국인이 매도가 잦아들어야 되겠다. 27일 드디어 외국인 매도가 좀 줄었네요.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과연 지속될지, 이게 1차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는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올지, 이게 2차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만 이렇게 팔지 않아도, 이 주가는 14,000원대는 바닥이야.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만 좀 붙어준다면, 상당히 세게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왜? 플랫폼 모델이고요. 지금까지 없던 모델이어서 저는 그래서 1차적으로 19,000원 정도는 1차 목표가로 둡니다. 2차 목표가는 전고점 한 23,000원도 둡니다. 공격적으로 보시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이 지역 화폐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미는 부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없고요. 두 번째는 코나 이 부분은 이 말씀 IC 칩 기반으로 갖고 있는 편의성이 좀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냐, 결제 금액이 늘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선두업체다 하는 점이라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수급이 돌아섰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거는 이 정도 14,000원대 주가는 좀 바닥이다. 그럼 지금 투자 전략은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은행 예금 더 듭니다. 적금 들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낮겠죠.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면 의외로 빨리 큰 수익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사서 뭐 며칠 내에 승부 보겠습니다. 이러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수익 내기는 쉽지 않고 세월아,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보자. 나는 안 급해.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의외로 빠른 수익이 올 수도 있겠다. 과거에 이제 지역화폐 기대감일 때 이렇게 주가가 팍팍 뛰지 않습니까? 자본금이 작고 대주주가 주식을 좋아해서 지분을 계속 늘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코나아이는 참 2020년에 기대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